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입니다. 지금 시장 낙폭을 많이 줄이는 과정 속인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일단 시장이 조금씩 괜찮아지고는 있는데 어제 말씀 살짝 주셨던 미중 갈등의 히토류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여전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장 해석들 또 부탁드려요. 우선 경제지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뒷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느낌으로. 일단은 해외 시장은 급락이죠. 해외 시장 급락에 국내장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또 오늘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 양호한 거지 아침에 320 찍고 올라온 게 또 기술적으로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양호한데 일단은 이 미국장의 특징이 중요한데 시간이 짧아서 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제가 미국장 기술적 이 차트 그려드린 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보다시피 어제도 지금 3일 연장 양봉으로 올라가다가 어제는 이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선 이걸 우리가 저항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고 저항 추세선 그 다음에 이게 가상의 상승 쐐기형입니다. 상승 쐐기형 가상의 상승 쐐기형의 저항 추세선에서 부딪힌 음봉은 기술적으로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움직임이 좋은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미국 시장의 특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이 저렇게 나락으로 갔을 때도 보다시피 리튬 니켈 관련주 쪽은 뻘겋죠. 근데 이쪽도 원래 추세 분석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안 됩니다. 보다 보면 지금 미국도 리튬 니켈 쪽은 양호한데 어제 태양광이 좀 많이 빠졌어요. 태양광. 그리고 이 코르데바라는 이 미국 이거 저기 3대 종자 회사도 내가 가끔 얘기하죠. 이게 물가 관련주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은 양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AMD서부터 테슬라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약한 거.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지수적으로 미국도 지수적으로는 그림은 좀 안 좋아졌어요. 요건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다시피 60분 각도 미국이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5분 차트가 더 중요하죠. PPI죠. PPI 생산자 물가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어이없게 완전히 그냥 올렸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제가 봤을 때는 블러드하고 어제 연준 의원 그 연설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부담 갖는 거죠, 이들도. 무슨 말이냐? PPI도 강했고 고용도 강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CPI도 강했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강했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도 강했고 나오는 경제지표가 되게 강해서 이제 경기 침체 없는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죠? 예, 경기 침체 얘기는 쏙 들어갔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금리 밴드를 갖고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제는 서로 부딪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꿍꿍이가 어떤 꿍꿍이가 있어 보이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긴축을 더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다시피 지표가 저렇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저들이 공격적인 긴축을 강조하면 지수가 최근에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좀 약세 쪽으로 다 갈 확률이 높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어제 경기 침체 얘기했던 것도 작년 12월에 뭐 JP 모건이든 모건 스탠리든 그 미국의 그 회장들이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주식 다 팔아라, 주식 급락한다 이런 얘기가 작년 12월 달에 나온 거고 이종복은 그에 맞서서 경기 침체 얘기 쑥 들어갈 거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어제 그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도 분명히 다음 주에 가면 제가 이 얘기한 걸 여러분들한테 아마 얘기할 겁니다. 이종복은 스타일상. 왜냐면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장 강세 섹터의 어떤 그것이 리튬 니켈 관련주가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 리튬 니켈 관련주
2차 전지는 지금 펫배터리고요. 그게 다 같은 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의 종목의 시가총액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쪽 종목의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가 방어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진짜 이번 주 방송 중에는 제일 중요한 얘기 해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뒷부분으로 빼고 보다시피 삼성 엔지니어, 이것도 화면에 삼성 SDI가 보이는데 삼성 SDI는 펫배터리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그냥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아까 미국 시장 얘기한 거고 같은 거예요. 가상의 상승 쐐기형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변동성이 생길 때도 버텼던 게 오늘은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지 않습니까? 많이 안 빠졌는데도 밑으로 처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이종복이가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삼성 SDI도 또 말이 나온 김에 이래서 말이 길어지고 방송이 길어지는 거죠. 죽는 거보다는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게 또 적극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미스터 진단을 하지만은 대부분 개인들은 이 엄청난 주식을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닥으로 죽어 있을 때 충분히 저점으로 밀렸을 때 사면 대박이 나는데 꼭 이거를 고점에서 사가지고 불안불안하게 투자를 하는 게 습성이죠.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성 SDI는 지금은 조정권이지만 이쪽으로 61선 언저리까지 밀린다면 적극 매수 완전 극과 극이죠. 이게 주식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종복이가 방송을 할 때 이게 되게 편했는데 그냥 한 번만 말하고 지나가면 끝. 근데 요새는 삼성 SDI 지금 얘기하는데 15분 방송 중에 최소 1분이 넘었을 거예요. 좀 아깝죠, 시간이. 그래서 펫배터리, 히토류 등이 강세인데 지금 보면 2차 전지 쪽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종복이가 최고 완탑으로 얘기하는 눌리고 있고. 근데 코스모 쪽은 센데 코스모가 펫배터리의 대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은 목요일이죠. 12시 30분 종목진단 코너에서 제가 되게 좋게 얘기했던 쪽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섹터도 양극, 음극재 쪽 나눠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펫배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2차 전지의 핵심은 리튬이 들어가고 펫배터리가 들어가는 쪽. 펫배터리 쪽의 2차 전지를 제가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른 쪽은 저는 별로 잘 안 봅니다. 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히토류 쪽도 마찬가지. 히토류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의도가 안 돼 있죠. 올 초에는. 근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섹터 점검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 6개 섹터 중에 지금 미중 무역 얘기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붙는 거고 히토류 섹터는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아침에 세게 가다가 지금 밀리는 것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그러면 딱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가격 법칙상 35만 원 언저리거든요. 어느 정도 얼추 이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시세 주다가 물량을 받는 거죠. 지수가 출렁출렁거리면 이렇게 이격이 떠 있는 주식들은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또 얘기하면은 다음 주에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제가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조정이 나와야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거고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고점에 떠 있는 거는 이종복은 습성상 좀 중립적인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과 더불어서 섹터별 인사이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떨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325 돌파 320 지지는 오늘 당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은 61선이 밑에서 받쳐가지고 지수의 흐름은 탄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은 조금 안정적인 거예요. 지수의 흐름은 안정적이지만은 뭐 때문에 이종복이가 지금 말이 빨라지는 거냐면 종목별 흐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목별 흐름. 그러니까 1차적으로 325 돌파 320 중요한데 중요라는 말이 처음 들어왔죠.
처음으로 들어온 얘기입니다. 중요라는 말이. 그게 이유가 있어요. 어저께도 내가 변곡 좀 얘기했지만은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아마 디데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 기간적으로 중심이론 필살기상으로는 일자적으로 90일이 되려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되거든요. 나머지 어떤 숫자들은 다 찼습니다. 그리고 32라는 숫자 되게 중시역이죠. 32도 첫 32는 끝났어요. 근데 이중바닥의 32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4거든요. 요것도 이틀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큰 숫자도 2가 남아있고 중간 숫자도 2가 남아있는 걸로 미뤄 봤을 때 미국장이 버텨주면 위로 튀고 가겠지만, 지금 제가 미국장이 아리까리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미국장이 만약에 밀려버리면 우리나라도 다시 61선 쪽으로 밀릴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빨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잡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320 기준에 밀려서 317, 312 쪽으로 온다. 거기가 적극 매수. 거기가 적극 매수. 지금은 적극 매수라고 하기보다는 움직임이 좋은, 섹터별 순환매를 노리는 움직임이 좋은 그쪽의 주식을 강하게 접근. 그러니까 몰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인드를 강하게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흐름은 박스권이나 부담은 없는 겁니다. 대신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의 주식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총액이 떨어지거나 동일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은 변동성이 커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단점.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수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지금장의 최대 단점. 한마디로 변동성이 큰 게 단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CPI,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PI, 소매, 고용, PPI 등 모든 게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종복이가 가장 자신 있는 경제지표 중에 가장 강조하는 거죠. 저는 PPI보다는 PCE를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CPI하고 PCE를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연준 파웰 의장도 그걸 강조합니다. 그 지표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최고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표가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종복은 습관상, 습성상 먼저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얘기해드린 요 내용들을 좀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320 이거, 예. 지난주까지는 317에서 지지를 하고 막 올라가고 막 이랬던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이 지금 320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세에서 325에서 327을 넘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아마 오늘 넘었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었던 날인데 미국이 이제 장 마감하고 250 이상 거의 300 가까이 폭락이 나오면서 저걸 못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최근 2월달 주식시장의 특성상 하루 정도 버티면 그 다음에는 밀리는 타이밍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요런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이런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그리고 주식 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수익률은 일정한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최근 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이 일정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수익이 잘 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도주를 들어갔을 때 수익이 잘 나는 거죠. 만약에 주도주가 아니거나 후발주에 들어갔거나 약한 섹터의 주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번 주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 주는 그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가 밀리기를 바라는 거죠, 이종복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큰 주식시장의 흐름은 박스권이고 지금은 박스권 중에서도 중심이 위에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종목에서 수익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어려운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오늘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들만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경제지표의 중요성과 그런 것은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 퍼펙트하게, 그렇죠? 예, 퍼펙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주신 전략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켓에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